고대 그리스 신화 속 바다는 인류에게 생존의 터전이자 동시에 미지의 공포가 도사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심해 속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상상력과 두려움을 투영한 기이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심해, 괴수들과 그들이 마주했던 바다의 이중적인 얼굴에 대해 탐구하며 생존과 공포가 공존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펼쳐보이려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에서 바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그리스는 일찍부터 해상 무역과 어업에 의존하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늘 풍요만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예측 불가능한 해류, 그리고 미지의 심해 속 숨겨진 위험들은 언제나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들이 신화 속 바다 괴물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괴물들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공포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거대한 힘과 미지의 영역이 주는 두려움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나약함과 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러한 신화적 존재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들의 문명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해, 공포의 근원, 케토와 그 자손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공포를 의인화한 가장 근원적인 존재는 바로 케토입니다. 케토는 위험한 바다, 바다에서 나오는 공포, 무서운 바다 생물을 상징하는 태초의 여신으로 올림푸스 신들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이름 자체가 고대 그리스어로 거대한 바다 생물 또는 고래를 의미하는 케토스에서 유래했을 만큼 바다의 거대하고 두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초의 바다신 폰토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는 그녀가 우주의 원초적인 힘과 질서 이전의 혼돈을 상징함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존재는 바다의 깊고 어두운 면, 즉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연의 광활함과 위험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케토의 남편은 포르키스인데,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끔찍하고 유명한 바다 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 목록을 살펴보면 그라이아이, 에키드나, 그리고 뱀의 머리카락을 가진 고르곤 세 자매, 즉 메두사, 스테노, 에우리알레 등이 있습니다. 그라이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회색 머리를 가진 노파들로 눈 하나와 이 하나를 공유하며 사용하는 기이한 존재였습니다. 에키드나는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하반신은 뱀의 몸을 가진 괴물로 수많은 괴물들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르곤 자매, 특히 메두사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한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100개의 머리를 가진 용 라돈과 같은 존재들도 케토와 포르키스의 자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돈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강력한 괴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케토는 단순한 여신을 넘어 모든 바다 괴물의 어머니이자 심해, 공포의 근원적인 상징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각기 다른 형태와 능력으로 인간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바닷속에서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형태의 위험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학 속 바다 괴물 케테아, 케토의 이름에서 파생된 또 다른 용어인 케테아는 일반적으로 바다 괴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케테아는 주로 뱀처럼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케테아로는 페르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티오피아의 케토스와 헤라클레스에게 처치된 트로이의 케토스가 있습니다. 아이티오피아의 케토스는 포세이돈이 카시오페이아 여왕의 오만함에 대한 벌로 보낸 괴물이었으며 안드로메다 공주를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처치한 트로이의 케토스 역시 포세이돈이 트로이에 보낸 재앙으로 헤라클레스가 트로이의 라오메돈 왕을 돕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케테아는 특정한 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나 상어와 같은 모든 거대한 바다 생물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미지의 바다에서 마주하는 모든 크고 위협적인 생명체에 대한 공포를 케테아라는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도 케테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표류할 때 케토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겪는 수많은 고난 중 하나로 거대한 파도와 함께 나타나는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미지의 바닷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거대한 생명체, 즉 케테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미지의 해양 환경이 주는 위협과 예측 불가능성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바다는 때로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으며 그 속에서 어떤 존재와 마주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들의 삶과 항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해의 공포, 고대 그리스의 주요 바다 괴물들.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는 케토와 케테아 외에도 수많은 바다 괴물들이 등장하여 그리스인들의 항해와 삶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괴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공포에 떨게 했으며 항해의 어려움과 바다의 변덕스러운 본질을 상징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인상적인 존재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은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과 새의 몸을 가진 혼합형 괴물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황홀하고 매혹적인 노랫소리였습니다. 이 노래는 지나가는 선원들을 홀려 이성을 잃게 만들고 결국 배를 난파시키거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와 같았습니다. 세이렌이 살았던 곳은 험준한 바위섬으로 주변에는 난파된 배의 잔해와 죽은 선원들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세이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키르케의 여신으로부터 세이렌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들은 후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 노래를 듣고도 배를 떠나지 못하게 했으며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아 세이렌의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인간의 나약한 욕망과 유혹에 대한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쾌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이렌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력과 자제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다음은 좁은 해협에서 선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스킬라와 카리브디스입니다. 이 두 괴물은 시칠리아 해협이 양쪽에 위치하여 지나가는 모든 배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스킬라는 좁은 해협이 한쪽에 위치한 동굴에 사는 머리가 6개 달린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입니다. 그녀는 본래 아름다운 요정이었으나 마법에 걸려 끔찍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허리에는 개들의 머리가 튀어나와 있었으며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납치하여 잡아먹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포세이돈의 딸이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카리브디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닷물을 삼켰다가 뱉어내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배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카리브디스 역시 본래는 아름다운 요정이었으나 제우스를 노하게 하여 이러한 괴물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두 괴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스킬라에게 가까이 가면 최소한 6명의 선원을 잃어야 했고 카리브디스에게 가까이 가면 배 전체와 모든 선원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스킬라를 선택하여 6명의 선원을 희생시키고 나머지 선원들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는 피할 수 없는 선택과 불가피한 손실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라는 표현은 양쪽 모두 위험한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되는 관용구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비록 직접적인 바다 괴물은 아니지만 바다와 깊은 연관을 가진 괴물들도 신화 속에 등장합니다.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통, 뱀의 꼬리를 가진 키마이라가 대표적입니다. 이 괴물은 불을 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다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도 같은 위협, 즉 화산 폭발이나 지진의 일과 같은 재앙을 상징했습니다. 키마이라는 땅과 바다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머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나는 하이드라는 물속에 사는 뱀과 같은 괴물로 끊임없이 재생되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레르나 호수에 살던 하이드라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중 하나로 그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지속적인 어려움과 역경을 반영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토스라는 거대한 바다 괴물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앞에서 언급된 케테아와 유사한 어원을 가집니다. 케토스는 주로 포세이돈이 보낸 바다 괴물로 등장하며 신의 분노나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징벌로서 왕국을 파괴하고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페르세우스가 에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하기 위해 케토스를 처치한 이야기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여왕이 자신의 딸 안드로메다가 바다의 님프들보다 아름답다고 자랑하자 이에 분노한 포세이돈이 케토스를 보내 에티오피아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오라클의 예언에 따라 안드로메다 공주를 케토스에게 제물로 바쳐야 했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하여 케토스를 돌로 만들어 처치하고 안드로메다를 구했습니다. 케토스는 고대인들에게 신의 분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칸디나비아 전설에 등장하는 크라켄이라는 거대한 문어 형태의 괴물이 고대 그리스 신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바다 괴물을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크라켄은 거대한 크기와 강력한 촉수로 배를 파괴하고 선원들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미지의 심해에 대해 품었던 보편적인 공포와 상상력이 유사한 형태로 발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고대인들은 모두 바다라는 거대한 미지의 공간이 주는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반영합니다. 고대 그리스인의 바다에 대한 이중적 인식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바다는 단순히 넓은 물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자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도사리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바다는 풍부한 어획물과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중품을 제공하며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중해를 통한 무역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올리브유, 포도주, 도자기 등 다양한 물품이 바다를 통해 교환되었고 이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갑작스러운 폭풍, 예측 불가능한 파도, 암초, 그리고 알 수 없는 심해, 생물들은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작은 목선으로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했던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언제든 죽음을 안겨줄 수 있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이중적인 성격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바다 괴물들은 이러한 바다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연의 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신들의 경고를 상징했습니다. 바다 괴물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자연 환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자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바다 괴물 이야기에 심취했던 것은 단순한 상상력의 발현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제한적인 항해, 기술과 심해에 대한 지식 부족은 바다를 더욱 신비롭고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해류에 휩쓸려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바다 괴물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투영되어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페니키아 상인들이 자신들의 해상 무역로를 독점하기 위해 바다 괴물에 대한 과장된 전설을 퍼뜨렸다는 설은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실제적인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도 했음을 시사합니다. 상업적 이득을 위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존재했던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다 괴물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예술, 문학,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었습니다. 도자기, 그림,
조각상, 그리고 서사시들은 바다, 괴물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한계와 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이러한 괴물들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다 괴물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심해, 탐험의 역사와 현재의 심해 이러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과 심해, 괴물 이야기는 오늘날의 심해, 탐험 역사와도 연결됩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바다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19세기 챌린저 탐사선과 같은 초기 심해, 탐사는 미지의 심해, 생물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872년부터 1876년까지 진행된 챌린저 탐사는 전 세계 해양을 항해하며 심해의 온도, 압력, 해류 등을 측정하고 수많은 심해 생물 표본을 채집했습니다. 비록 잠수함이 아닌 배를 이용한 탐사였기에 심해 생태계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는 인류의 심해에 대한 끊임없는 탐험 열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챌린저 탐사는 심해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심해는 여전히 인류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의 80% 이상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으며 심해 환경의 극한 조건은 탐사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수천 미터 아래의 엄청난 수압, 절대적인 어둠, 낮은 온도, 그리고 희박한 먹이 사슬은 심해 생명체들을 독특하고 기이한 형태로 진화시켰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현대 잠수정들이 심해를 탐험하며 새로운 생물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해의 대부분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심해는 인류에게 무한한 과학적 호기심과 영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상기시키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미지의 영역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느꼈던 원초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을 우리에게도 상기시킵니다. 심해 탐사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여정이며 이는 고대인들이 바다 괴물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려 했던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심해, 괴수들은 단순히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바다라는 위대한 자연 앞에서 느꼈던 생존의 열망과 미지의 공포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발현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어머니이자 동시에 죽음을 안겨주는 냉혹한 존재였으며 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어우러져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풍부하고 다채로운 바다 괴물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신화 속 괴물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에 깊이 녹아들어 그들의 항해를 경계하고 자연에 대한 겸손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상징이었으며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해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바다 괴물 이야기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려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 괴물들은 고대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의 경고를 주었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험 정신을 일깨우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바다 괴물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탐구적인 자세를 가졌던 인류의 역사적 발자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끝없는 탐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인 것입니다.